8과 정치제도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 사람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질 바에야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하는 궁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문이나 방송기자를 만나는 일을 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나오면 좋은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언론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자를 피하기도 해요.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기자가 자꾸 파고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건 정치인답지 않은데요. 정치인이라면 기자가 아무리 파고들어도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 제 친구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뽑힐 가능성이 크대요.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진 후에 4년 동안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변호사라면 인기 있는 직업이고 정치와도 관련이 있죠. 게다가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번엔 꼭 당선되시겠네요. 그런데 그분은 왜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시대요? 변호사란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시나 보죠? 아니에요. 변호사라는 직업에 만족하시는데요. 이젠 남은 인생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시대요. 국회의원으로 뽑히시면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 사람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질 바에야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하는 궁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문이나 방송기자를 만나는 일을 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나오면 좋은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언론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자를 피하기도 해요.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기자가 자꾸 파고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건 정치인답지 않은데요. 정치인이라면 기자가 아무리 파고들어도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 제 친구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뽑힐 가능성이 크대요.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진 후에 4년 동안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변호사라면 인기 있는 직업이고 정치와도 관련이 있죠. 게다가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번엔 꼭 당선되시겠네요. 그런데 그분은 왜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시대요? 변호사란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시나 보죠? 아니에요. 변호사라는 직업에 만족하시는데요. 이젠 남은 인생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시대요. 국회의원으로 뽑히시면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2번 다음은 남북한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 가족의 상봉에 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 오후부터 남북한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어진 지 60년이 지나 다시 만나는 이산가족의 눈물로 금강산 면회소는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강산 면회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불러 현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성희 기자. 네, 오늘 오후부터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시작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이산가족들이 60년 만에 만난 기쁨을 눈물로 쏟아내면서 마치 눈물바다와 같습니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70세를 넘는 고령으로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을 마침내 만났다는 감격에
서로 껴안기도 하고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0년 동안에 너무나도 늙어버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곤 하였습니다. 이제 막 첫 번째 만남을 가진 이산가족들은 장소를 옮겨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만남은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은 전체가 한자리에서 모이는 단체 만남과 가족들끼리 만나는 개별 만남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개별 만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전체 만남이 있고 저녁에는 민속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모레 오전에 한 차례 더 개별 만남을 가진 후에 점심을 먹고 헤어지게 됩니다. 2번. 다음은 남북한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에 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 오후부터 남북한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어진 지 60년이 지나 다시 만나는 이산가족의 눈물로 금강산 면회소는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강산 면회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불러 현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성희 기자. 네, 오늘 오후부터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시작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이산가족들이 60년 만에 만난 기쁨을 눈물로 쏟아내면서 마치 눈물바다와 같습니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70세를 넘는 고령으로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을 마침내 만났다는 감격에 서로 껴안기도 하고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0년 동안에 너무나도 늙어버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곤 하였습니다. 이제 막 첫 번째 만남을 가진 이산가족들은 장소를 옮겨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만남은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은 전체가 한자리에서 모이는 단체 만남과 가족들끼리 만나는 개별 만남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개별 만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전체 만남이 있고 저녁에는 민속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모레 오전에 한 차례 더 개별 만남을 가진 후에 점심을 먹고 헤어지게 됩니다. 3번. 다음은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와 전문가 사이의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초점 시간에는 오랜만에 재개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갖는 의미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국대학교의 김철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부터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년여 동안 남북한 사이에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못하다가 13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갖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여 동안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 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못했는데 몹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정치와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인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이산가족 대부분이 이제 70세 이상인 고령인 만큼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정례적으로 열려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가 남북한 정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한번 발생을 하면 해결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남북한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장 상태를 보이는 만큼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남북한 이산가족 사이의 상봉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죽음이 가까워진 이산가족의 꿈을 깨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산가족의 상봉은 정치성을 띠지 않는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남북한 정부 사이의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는 분리하여 이산가족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번.
다음은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와 전문가 사이의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초점 시간에는 오랜만에 재개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갖는 의미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국대학교의 김철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부터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년여 동안 남북한 사이에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못하다가 13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갖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여 동안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 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못했는데 몹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정치와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인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이산가족 대부분이 이제 70세 이상인 고령인 만큼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정례적으로 열려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가 남북한 정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한번 발생을 하면 해결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남북한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장 상태를 보이는 만큼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남북한 이산가족 사이의 상봉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죽음이 가까워진 이산가족의 꿈을 깨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산가족의 상봉은 정치성을 띠지 않는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남북한 정부 사이의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는 분리하여 이산가족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